네. 작가님, 그 팝업 시티라는 주제로 그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좋은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한겨레 전 기자이셨고요. 에어비앤비 한국지사 지금 현재 이사이시고 또 최근에는 도시의 재구성이라든지 팝업 시티라든지 책도 많이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직함 중에는 작가님이라는 직함이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몇 가지 제가 또 질문과 또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서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공유 공간이라는 곳이 사실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유 공간에서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네. 네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인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공간이라는 거의 가치는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공유 공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시간대를 다양한 용도로 이를테면 특정 시간대는 어떤 A라는 용도로 그리고 또 다른 특정 시간대에서는 B라는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특정 용도로 점유하는 특정 시간을 특정 용도로 점유하는 형태의 공유 공간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공유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의 역할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들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공유 공간은 계속 필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니즈 자체는 지금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공간을 만든 사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실 테고 그러고 동시에 그런 운영의 묘를 활용을 해서 공유 공간의 어떤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운영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책 중에 도시의 재구성이라고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과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은 이게 단기의 시간은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어떤 주거 형태에서도 과연 이 쉐어하우스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네. 점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쉐어하우스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소장님은 굉장히 일찍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쉐어하우스의 형태는 사실 조금 최근에 등장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재택근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도시가 바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쉐어하우스는 사실 사람들이 자고 숙박하는 공간은 작고 공유 공간이 좀 더 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공유 공간보다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하는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싶어 할 테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쉐어하우스라는 어떤
전체적인 구성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어메니티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가질 수 있는 가치들이 충분하고, 예를 들면 집에서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가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공간과 업무를 보는 공간은 좀 분리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유 공간,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의 공유 공간들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혹은 구성을 조금 달리해서 이 재택근무에 특화된 공간들을 조금 제공할 수 있다면 현재 등장해 있는 이미 존재하는 쉐어하우스들도 코로나에 맞게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제 사회주택에서 많이 적용을 하던 게 기존의 행태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원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게 그 쉐어하우스 형태를 그나마 이제 그 저렴한 주거죠. 소위 네네네네. 말해서 저렴한 주거의 그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형식의 쉐어하우스가 사실은 공급에서는 필요했던 건데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원룸 형태로 가면서 다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그러네요. 네. 예, 어떤 공급하는 지금 측면에서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쉐어하우스가 저도 이제 두 종류, 굳이 구분을 하자면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빌딩형이 있을 테고, 이를테면 아파트 좀 넓은 평수에다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형태의 쉐어하우스, 그 형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자, 주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제 앞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또 더 여쭙자면은 우리 저기 작가님은 에어비앤비의 이사이시기도 한데요. 에어비앤비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일단 에어비앤비는 한국 분들을, 저도 한국인입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인식을 하실 때 공유 경제 회사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관광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 회사로서의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관광 형태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유 경제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타격을 받았죠. 관광 회사다 보니까 아예 비행기가 뜨지 않고 관광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이미 바닥을 치고 이미 성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회복이 다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특히 이제 국내 관광 위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국내 관광 위주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놀랐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계세요. 이제 그 말인즉슨 사실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뭐 관광은 사라지고 여행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봤더니 5월 이후에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던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예년보다도 늘어난 관광객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바꾼 전략은 국내 관광 위주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사실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가정집, 주택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 밀집해 있는 공간이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런 공간들이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공유 경제라고 생각하면 공유 경제 공유라는 게 점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공유 경제가 내보내는 상품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점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어떤 주택 같은 형태의 숙박 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독립되어 있고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주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를테면 청소도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가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위는 예를 들면 부엌도 자기 스스로 쓸 수 있고, 이런 형태를 더 원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전통적인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의 공간, 개인 공간들을 숙박업 형태로 올리면서 사실 전통적인 숙박지 이외의 곳들, 그러니까 관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까지도 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관광지 이외의 곳들을 가는 재미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더 그런 경향성은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없는, 요즘 언택트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택트 관광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공간, 내가 아는 숨은 보석 같은 공간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관광지보다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개인들이 올려놓은 그런 다양한 공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좀 잘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버는 결국은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택시, 뭐 어떻게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산업에서 어떻게 진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공유 오피스는 결국 오피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오늘 쭉 얘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맥락들은 다릅니다만,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까 여행이 폭발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대화하고 이런 욕망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인터랙션의 방식이 달라질 뿐인 거지,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든 그거를 원하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른바 공유 경제, 사실 저는 공유 경제라고 표현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쭉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다른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어떤 기사나 방송을 보면은 공유 경제를 막바로 이제 공간에 대입을 시키는 그러한 사고가 조금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따릉이가 이용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전동 킥보드의 이용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진화하느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대한 그 공유 경제의 진화도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리면은 이제 에어비앤비든 그다음에 위워크든 또 그 각각의 다른 어떤 공유 경제의 형태가 지금처럼 좀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바뀌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공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그래도 또 한 번만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각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 경제 업체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의 벌어지는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이제 관광의 형태,
관광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는 국내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되게 남들이 가지 않은 공간들을 찾으려는 수요들로 적응을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역시 조금 개인화된 이동 수단, 사실 대중교통보다 더 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개인화된 이동 수단,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따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피스 역시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 운영자분들께서 시간 점유를 달리하는 형태로 공유 공간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 이 강연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공 건축가 분들, 그다음에 마을 건축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이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도 계시지만은 행정을 많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분들 많이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공간 운영자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공공 공간의 운영자는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공유 경제 좋은 해법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네. 네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용도에 대한 어떤 제약을 조금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용도가 조금 고정이 되어 있어야 계획하기가 편하고 관리가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를테면 한도 캡을 씌워서 특정 용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뀌는 수요와 니즈에 적절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 공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형평성과 여러 가지 뭐랄까 이제 형평성을 좀 더 중시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을 운영하고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에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이를테면 민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민간 역시 이제 공공에 의존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사실 조금 경직된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형태의 모델인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좀 공공이 이제 자산을 자꾸 늘리는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 시각을 달리해서 민간이 많이 소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 건물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뭐 융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융자 지원을 해준다거나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공간 운영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 공간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자산화해서 그거를 계속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공공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사실은 최종의 해법은 자산화, 지역 자산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고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 국내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 공간의 운영 자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그 캐치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성공의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리기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그리고 또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그 공유 경제의 그 글로벌한 에어비앤비의 어쨌든 그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가 이제 또 이 그러니까 이사님이 왔다 작가님인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 저희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공간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어떤 영감을 주시고 또 정리를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마지막으로 저희 이 지금 세미나는 이제 공공건축가 분들이나 또 혹은 이제 현장에서 또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건축가 분들이 주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분들한테 혹시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팝업시티, 그러니까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공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보셨다시피 사실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만으로 공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세심하게 이 관리를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여기 공공건축가분들이라든가 마을건축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을 건축가분들 이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참여의 과정도 어떻게 언택트하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마지막으로 들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음성원 우리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